안녕하세요. 어, 창업 기업의 마케팅 전략 5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는 창업 기업의 소비자 분석 또는 소비자 행동 분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창업 기업의 소비자 행동 분석으로 정하였고요.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창업 기업의 소비자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창업 기업들이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마케팅 전략 또는 기업 수준의 5가지 자원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창업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 인적 자원, 생산관리, 마케팅, 회계관리 이 5가지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중에서도 마케팅 부분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설정하고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소비자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분석하는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케팅 전략 방향을 공격적 또는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 하고 가정하고 어떤 시장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건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짜졌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의 소비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즉 소비자 행동 분석을 통해서 창업 기업이 해야 되는 일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소비자 분석은 소비자들의 문제 인식 단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크게 소비자 분석, 행동 분석을 할 때는 5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두 번째는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 세 번째는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 네 번째는 구매 단계, 다섯 번째는 구매 후 행동의 단계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어디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보를 어떻게 탐색을 하고 온라인에 사느냐 오프라인에 사느냐, 세 번째는 탐색한 정보를 가지고 대안 평가를 보완적 평가 방식을 쓰느냐 비보완적 평가 방식을 쓰느냐, 네 번째로는 구매 행동을 하는데 구매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다섯 번째로는 구매 후 행동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만족을 나타내느냐, 뭐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다,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의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로 나타내는 것을 문제를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한다라는 거죠. 차이의 크기와 중요성이 제약 요인보다 크면은 구매 의사 결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실제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낡고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 난다. 바람직한 상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신형이고 성능이 아주 좋았으면 좋겠다. 이 차이는 새로운 자동차가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걸로 나타나는데, 차이의 크기가 자동차가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운행할 수 없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제약 요인은 뭘까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그 비용보다 크기가 크다라고 하면 바로 구매 의사 결정이 시작이 되고, 차이의 크기성이 고장이 나긴 하지만은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수리비도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 근데 제약 요인이 차를 하나 사려면은 수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구매 의사 결정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소비자들은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게 옷이 없다라든지 배가 고프다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보 탐색의 과정이 있습니다. 정보 탐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데, 즉 자동차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새 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보를 탐색하면은 내적 탐색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적 탐색은 우리가 정보 탐색은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으로 나눠지는데 내적 탐색은 말 그대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GM자동차, 뭐 쌍용자동차 이렇게 국내 5개 메이커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검색하는 것을 내적 탐색이라 그러고 내적 탐색을 했는데 나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밖에 모른다 또는 뭐 한국 GM밖에 모른다 이러면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지 하고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대리점을 찾아보는 단계를 외적 탐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을 내적, 외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보 탐색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자극이 왔었을 때에 그거에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탐색하는 걸 내적 탐색이라 그랬죠. 내적 탐색을 통해서 다 충족되지 않으면은 다시 탐색을 하는데 그게 외적 탐색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새로운 구매 제품을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하는 단계를 외적 탐색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외적 탐색을 통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어텐션하고 이해하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정보 탐색의 단계를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탐색해서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뭐 5개 회사 또는 4개 회사, 3개 회사로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대안을 평가하는 방식을 거칩니다. 대안을 평가하는 방식은 정보에서 얻어진 자료들이 내가 구매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더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 방식을 대안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정보 탐색에서는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자동차가 나한테 가장 적합하냐 경제성이 중요하냐, 기계의 성능이 중요하냐, 스타일이 중요하냐, 승차감이 중요하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성만 보거나 기계의 성능만 보거나 스타일만 보거나 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A 회사, B 회사, C 회사의 경제성, 기능성들을 다 봐가지고 총점이 가장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거를 우리가 서로 보완이 된다라고 해서 보완적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보완적으로 평가할 거냐, 보완적으로 평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성능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보완적 평가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관여 상품인 치약 같은 경우에는 치약을 살 때 충치 예방에 좋은 거냐, 맛이 좋은 거냐, 치석 제거에 좋은 거냐를 다 들여다보고 썸의 합계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충치가 있어서 이가 아파 그러면은 충치 예방이 잘 되는 상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치석 제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치석 제거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 즉 충치 예방 및 맛과 치석 제거와 별 관계가 없이 치석 제거가 또는 충치 예방만 잘 되는 것들을 선택한다 해서 이런 방식을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안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비보완적 평가 방식을 사용하느냐 보완적 평가 방식을 대부분 고관여 제품들은 보완적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저관여 제품들은 비보완적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자들 구매 행동의 5단계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를 거치고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 대안을 평가하게 된다 하고 난 다음에는 구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구매 행동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관여 상품과 저관여 상품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같은 것이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이고 치약 같은 게 대표적인 저관여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관여 상품의 최초 구매, 생애 첫 차, 뭐 이런 첫 집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컴플렉스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해서 고관여 상품을 최초 구매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반복 구매, 고관여 상품을 반복 구매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가 고관여 상품이면서 반복 구매를 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표 외에도 브랜드 로열티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관여 상품은 대개 최초 구매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관여 상품의 반복 구매에서는 관성적으로 자기가 늘 사용하던 브랜드를 사거나 아니면 사기 편한 데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의 5가지 단계,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행동하는 단계를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구매 단계에서는 고관여냐 저관여냐, 최초 구매냐 반복 구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행동을 보인다는. 소비자 분석에서 마지막 단계인 구매 후 행동의 단계에서는 고객의 기대치라는 게 있고 제공하는 가치라는 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전의 기대보다 얻은 가치가 크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불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당연하겠죠. 내가 새 차를 사면은 연비가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얻은 가치는 연비가 더 적게 나와요. 그럼 불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사전의 기대와 얻은 가치가 같으면은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내가 돈을 수천만 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가 좋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전의 기대보다 얻은 가치가 크면은 내가 연비가 좋아야지 했는데 연비가 좋고 성능도 뭐 예를 들면은 가속력도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은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족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우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기업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소비자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면서 큰 틀에서는 세 번째를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수평적 마케팅의 개념 안에서 기업 단위의 전략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았고요. 마케팅 전략 방향이 설정되고 난다라면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사업이 있는데 하나가 딱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제품이나 하나의 사업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심플하겠지만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사업군이나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한다면은 어디에 집중할 거냐 그거를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봤어요. 마케팅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고 나면은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소비자를 분석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느냐. 그 방식은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하는 5가지 단계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